안녕하십니까, 송국권 FC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저축에 대해서 장기를 해야 되는, 보험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기도 했고, 오늘은 변액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대표 상품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떤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액보험이 의외로 복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안내드릴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1, 2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요.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을 고려하실 때,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꼭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입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이 변액보험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연금 목적으로 변액연금보험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목돈 마련 목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것을 선택하시는지. 앞에가 변액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모두 다 또 똑같은 보험으로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 뵐 때 난 이렇게 가입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변액 종신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 조금은 비슷해 보입니다만 이 각기 다른 보험을 가입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적립금들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초적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펀드죠. 궁극적으로 적립금들을 올려주는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펀드의 내용과 그 다음에 펀드의 관리와 어떤 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관리자 영역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선택과 관리를 고객분들이 하도록 하게 돼 있고, 사실 이거는 보험회사의 취지뿐만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융당국의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재무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사실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이런 심한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금리의 계산 방식이 그렇게 되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변액보험, 특히나 복합적인 상품이 변액보험을 운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복불복의 개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어떤 그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점검 한 번씩 받아보시고, 또 저한테 소개해 주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추가 납입의 구조입니다. 추가 납입은 추가 납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원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더 하라는 얘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본보험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름만 잘 알아도 입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 이름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변액이죠. 베리어블, 뭔가 변한다는 얘기인데, 액이 변한다, 적립액이 변한다. 그러면 액은 왜 변할까요? 적립액은 왜 변할까요? 물론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변하게 되는 건데,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변액보험이나 매일매일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지수가 매일매일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수익점이 왔을 때의 관리도 또 중요하게 된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증권사 펀드와 운용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아시아 그레이트 컨슈머 주식형이라는 펀드를, 증권사 펀드도 있고 변액보험 펀드도 있다, 그래서 추가 납입을 활용해 보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펀드는 중요한가 인데요. 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수익을 올리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종류라든지 펀드의 순도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스피가 100%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펀드는 간접 상품이기 때문에 90%가 오를 수도 있고 어떤 70%가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제 표현대로 순도라고 하는데 100%가 올랐으면 제 의도대로 이 펀드를 설정했을 때 한 뭐 그래도 90%는 따라서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경제 상황에 맞도록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잠깐 납입을 정지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때 안정적인 펀드들이 제 기능을 해주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성향, 아까 말씀드린 순도가 높은 그런 주식형 상품으로 미국 주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내가 났어도 문제인데 수익이 났을 때 이게 고정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를 어떤 안정형으로 적립 부분은 다 변경을 해놓고 앞으로 투입할 것을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펀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작년 12월인가요?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가입하신 펀드인데 펀드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변액보험이셨고 이게 콜센터 전화해보니까 조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게 맞는가 한번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방법서를 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은 사실은 조금 이 영상도 좀 딱딱하시죠? 그죠? 근데 제가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사업방법서라든지 그 다음에 펀드의 구성 내용, 운영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일반 고객분들에게는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익숙지 않은 용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우실 텐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보이십니까? 펀드가 이 펀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35만원씩 납부를 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 4월 달이 되면 딱 10년이 되십니다. 그런데 펀드를 하나로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떤 등락이 있다든지 위험할 때 피해 간다든지 이런 구성이 좀 어려웠던 상품이었고 35만원씩 납부해서 4,200만원이 원금이신데 내년 벌써 올해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올해 4월 달이 되면 원금 4,200만원을 100% 보증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원금이 안 되셨더라고요. 원금이 안 되셨는데 원금이 안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의 계획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보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건지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튼 그래서 보니까 3년 그러니까 24년이 됐을 때 6% 증액한 금액을 보증을 해준다 입니다. 근데 매년 여러분 복리 좋아하시잖아요. 복리를 6%씩을 보증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딱 4,200만원에 대한 6%인 금액을 그것도 3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를 하게 되면 6% 보증해준다 이었고 해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3년 지나도록 기다리셔야 돼요. 3년 기다리시고 또 6% 보증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 구조를 보면서 좀 많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본인의 어떤 고객분의 의도와는 달리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 욕을 먹을 만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나빠서 그런가? 이 회사에서 지금 판매하는 변액은 또 다른 과연 이런 걸까 봤더니 다른 상품을 지금 판매하는 걸 보니 변액보험 펀드가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같은 변액보험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고객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같은 변액보험 적혀 있는데 어디는 펀드가 하나만 있고 어디는 펀드가 굉장히 다양히 있고 사실 우선 관리자의 어떤 영역을 제외하고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설정하실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펀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겠고 이름이 좀 복잡해서 난 잘 모르겠다 하셔도 그래도 일단 많으면 피신할 곳이라든지 공격할 곳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름만 잘 알아도 두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유니버셜은 보편적인 만능의 이런 기능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금융상품을 개발하면서 금융사가 생각하는 어떤 보편적이고 그런 기능이 뭘까요? 돈을 이런 거겠죠. 돈을 넣고 돈을 빼고 좀 잠깐 중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기능이죠. 즉 은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안점으로, 투자 입장에서 주안점으로 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 납입 기능입니다. 아마도 제 고객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추가 납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텐데, 이 부분은 사업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익률을 빨리 땡길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설정해 드릴 때 단언컨대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분이 저한테 저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다 가져온 경우가 한 10% 미만일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추가 납입을 염두해 둔 상태에서 보험료 세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많이 추가 납입을 하시고 좀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려도 추가 납입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저도 어렵긴 한데, 여튼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은 추가 납입이 아주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유니버셜 기능에 이제 추가 납입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구조가 나와 있고요.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0%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0%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0%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건 온전히 펀드로 운용되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가 납입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추가 납입 말씀을 드리면 이걸 내가 좋아, 추가 납입을 할 텐데 해서 보험 상품이니까 10년 뒤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 갖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지 않고요. 추가 납입은 월 납입하는 보험료와는 좀 달리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추가 납입,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추가 납입 하셨다 그러면은 한 3, 4일 있다가 그 돈을 수익을 붙여서 또 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나실 수도 있지만 펀드 상품이니까요. 다음은 이름만 잘 알아도 세 번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보험입니다. 보험은 무언가를 대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저금리와 뭐 세율, 고세율과 이런 환경을 대비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험을 만들어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특약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보험의 사업비를 보시면 뭐 1년에서 7년까지는 9%, 그 다음에 7년 이후에는 6%로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 납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0%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을 납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를 기본액으로 해 놓으시고 50만 원 추가 납입을 하시면 9%가 아니라 4.5%로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펀드 성과가 더해진다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상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 제가 뭐 필드에서 이런 말도 자주 드리곤 하는데, 사실 사업비를 내므로 해서 10년 후에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평생 비과세 통장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위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계약에 대한 보험이 마련됐기 때문에 밑에 어떤 특약들을 다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설계된 사례인데, 투자성으로 된 10만 원 변액에다가 그러면 밑에 특약을 뭐 재해상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붙여서 7만 원이다 했을 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입 기간이 변액 투자 부분은 999년, 즉 죽을 때까지 낼 수 있는 기능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거를 또 보시면 죽을 때까지 나한테 이걸 내란 얘기냐, 난 그건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부분도 계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10만 원씩 내시면은 2,400만 원이 원금이고, 그 뒤에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했을 때 7만, 그 이후로 납입을 정지하신다고 손치시더라도 밑에 붙어 있는 7만 5천 원 부분이 그 적립금에서 차감이 되죠. 그러면 3천만 원이 1년에 뭐 수익이 1%든 2%든 5%든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 내는 부분에서 보험료를 빼내면 내 원금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계속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펀드의 중요성도 이렇게 활용할 때에 필요한 또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변액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왜 변액보험으로 장기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볼 텐데, 좀 전에 제가 평생비과세 언급을 해드렸죠. 평생비과세하고 일반 비과세 개념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 비과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간 모아져 있는 이 적립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평생비과세는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화살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제가 납입 기간이 999년,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이걸 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평생토록 내가 어떤 납입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가 원할 때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신 금액에 대해서까지도 비과세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과세 설명을 딱 드리고 나면은 뭐 이런 말씀하시면 수익이 나야 비과세도 비과세지라고 맞습니다. 수익이 나야 과세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펀드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납입에 대해서 믹싱 하시면 사업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나 있는지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이자가 났다, 수익금이 났다라고 했을 때 15만 4천 원 내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미래에 세금이 증가돼서 20%로 이자 소득세가 늘어났다고 하시면 200만 원을 내셔야 되고, 만약에 수익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시면은 그러하죠. 근데 만약에 수익금 몇 천만 원씩 늘어나게 되면 꽤 작지 않은 1000단위의 이자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뭐 소득세 부분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는 조금 이런 평생 비과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 납입할 돈이 좀 있어야 내가 하지라고, 난 먹고 죽을래도 지금 돈이 없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제 고객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특히 이제 30대 초반, 뭐 30대 후반 이렇게 만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아기도 키워야 되고 여러 변화가 많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납입할 돈은 없고요. 일단은 기본 금액을 한 다음에 좀 차차 추가 납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조그맣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40대에 들어서 가지고 형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승진도 하고 또 사업도 성공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FC님 저 돈을 좀 넣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조금은 좀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하신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많이 뗐지만 반대로 추가 납입 한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입하신 그 총 원금에 대한 2배까지만 추가 납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에 설정하실 때 미래까지를 조금 계획하시면서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변액보험인가? 두 번째, 우리는 투자 마인드를 조금 이제는 정말로 탑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금리가 제가 처음에 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5% 정도 됐었고, 저축은행금리가 8%, 9%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투자를 논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때도 제가 어떻게 주장하고 댕겼냐면, 일본에 예가 있기 때문에 저금리, 고령화 저금리 사회로 접어들었을 때 어떤 금리가 뭐 1,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해야 되고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업이 잘 됐을까요? 영업이 그닥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안전지향적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제 고객분들이 많이 되셨고요. 지금은 큰 수혜를 입고 계시죠. 여러모로 세적으로,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적으로 도움이 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정말로 투자 마인드를 갖지 않는 한
조금은 힘든 시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주식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주식 계좌 터준다라는 말씀도 꽤 많이 하세요. 하루에 한 뭐 5통, 10통 안으로는 꼭 받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변액보험은 변액보험만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시점보다는 조금은 미래의 시점을 준비하는 것이고 물론 추가 납입은 지금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요. 근데 주식은 말 그대로 3개월, 5개월, 1년, 2년 요 정도로 좀 끊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액보험은 어떤 수익적인 측면으로 꼭 준비해 줘야 되는 툴, 기능적인 부분으로 접근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내일은 없다. 오늘만 즐기고 살자. 그래서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비를 좀 늘리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봐도 너무 오늘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내일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만을 위해서도 살 수 없고 또 미래를 대비하면서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좀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하게 균형점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변액보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에 있는 뜻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펀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추가 납입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관리자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평생 비과세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수익률이라든지 관리를 방법이라든지 조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